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래서 제목은 여기 보면은 이제 메트로 맵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그 2부에 보면 그 이제 메트로 맵이라고 해서 삼각형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그 그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좀 사실은 이 대사치료에서 핵심되는 거니까 계속해가지고 나올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마침 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걸로 그냥 가볍게 보고 시작을 할게요. 셀레늄과 관련된 또 기사가 나왔네요. 셀레늄과 관련된 이게 5월 27일이니까 어젠가? 어제 기사네. 그래서 이 코로나와 상관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면역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셀레늄이.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실제로 그러니까 셀레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뭐 먹는 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저런 이제 실제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암 환자들에게 거의 2000년 그때 들어와서 1990년 중반했을 거다. 그때부터 그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셀레늄이 암에 효과가 있다. 벌써 90년대에 있다. 나갈 때 할 때 벌써 의대 교과서에도 나왔으니까. 꽤 오래된 내용이에요. 사실 셀레늄과 암과의 상관관계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다들 이제 면역과 관련됐을 때 이런 역할도 한다.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하는 게 이거 메타볼릭 프로토콜. 이게 이제 대사치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쭉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앞에는 쭉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 나오다가 뒤에 2부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나온 거 하는 거고 지금 어디 하냐면 이게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맥릴랜드라고 아까 그 여자분의 자기가 이제 이런 획기적인 무인샷이라고 된 게 획기적인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지금 뭘 했냐면 이거 두 번째 거 Stop Abnormal Cell Signaling이라서 우선은 암이 생기는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이든지 이런 환경 이거 때 팝스란 것 같아 제가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이제 이런 이제 유기 화합물들 뭐 계속해가지고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환경 호르몬, 뭐 그런 얘기들 다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세포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비정상적인 성장 인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면역 반응도 비정상적으로 되고 결국에는 이제 빠른 세포 분열 이렇게 이제 암이 발생한다는 암의 5가지 특징 여기까지 했고 이제 1번과 지금 여기 2번은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목이 How to Stop Cancer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암을 어떻게 굶길 건가 라고 이제 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요 4가지. 그래서 우리가 암 대사 치료하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오프 라벨 드러그라고 해요. 오프 라벨 드러그. 이 약물만 처방하는 거 뭐 이를테면 뭐 기생충약 아니면 뭐 이런 약물 중에 처방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러 사람이 많이 오는데 대사치료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일부예요. 그 하나만 약물 처방해서 암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런 식으로 됐으면 사실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제 그걸로 됐겠죠. 안 되니까 이제 이 대사치료 개념에서 보면 결국에는 큰 4가지 카테고리. 그래서 다이어트, 우리 음식, 식사.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달 동안 식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리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식사 중요했고 운동은 아직 언급은 안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운동도 이제 요거 다 끝나면 한번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같은 것도 한번 해볼 거고 2가지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플리먼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영양소들, 영양제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뭐 베르베린 아시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 여기 EGCG가 보니까 녹차더라고요. 녹차 성분. 그 다음에 강황도 아시죠? 요즘 그 유명해서 커큐민 그거 강황 성분. 여기 우르솔 제가 이제 처방하는 약 중에서 뭐 이제 약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뉴트리션 포 디톡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할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톡스, 그러니까 해독.
해독하고 그 다음에 면역 중에서 중요한 데가 장이에요. 장. 우리가 장 면역이 거의 70% 내지 80%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 장 면역을 아직 안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뒤에 다룰 건데 우선은 급한 대로 그래서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거, 그쵸? 장 면역 중에서 이제 필수적인 게 그런 유산균 같은 거 이제 그래서 이제 드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디톡스 해독하는 방법도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처방한 거 있잖아요. 그 비타민 B군하고 마그네슘 같은 이런 미네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해독 작용에 나중에 할 거지만 중요해요. 해독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파트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돼. 달랑 뭐 가가지고 여기서 좋으니까 여기 독시사이클린 좋대요 이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독시사이클린 하나 딱 처방받으려고 하고 뭐 아스피린 좋대요 해가지고 또 아스피린을 처방받으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쭉 나온 것들이 오프 라벨 드러그, 오프 라벨 드러그. 오프 라벨 뜻 알겠죠? 느낌이 오죠?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레이블 이렇게 이제 발음하긴 하는데 그거잖아요. 우리 옷 같은데. 응? 상표 붙는 거. 상표 딱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약처에서 이 약을 딱 허가를 낼 때 딱 그 라벨에 딱 붙이는 거예요. 이 약은 어떤 목적으로, 효능 효과 딱 나오죠. 이 효과로 내가 이 약을 식약처에서 허가한다. 그게 그 라벨을 딱 붙였는데, 오프.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프 라벨 드러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뭐 알잖아요. 독시사이클린 원래 항생제로 허가를 내버렸는데 지금 뭐 이제 암에도 이제 쓰인다는 이런 개념. 그래서 오프라벨 드러그란 개념. 이제 요게를 이제 쭉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이제 암 대사치료 프로토콜 이제 이게 정리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요즘 좀 유명해진 게 COC 프로토콜. 그러니까 COC라는 게 그게 이제 그것도 한 일부지. 그것도 이제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요 정도가 CO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4가지 약물들이고 여기다가 이제 디피리다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항말라리아제,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이제 여기 로우도스 날트렉손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것도 굉장히 나중에 제가 따로 또 한번 다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오프라벨 드러그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 여기 보면 우루사, 레가론 같은 거, 시메티딘, 베르베린, 제가 처방한 거 셀즈민이나 판토막 같은 거, 고용량 비타민 C, 고주파 온열 치료, 미슬토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움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일단 해놨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와버그 효과, 그 다음에 역와버그 효과. 요거 그때 했는데 제가 간단히 그냥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암 대사와 관련된 거죠. 이게 이제 대사 치료니까 그 대사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에너지를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세포, 우리 몸이 이제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암도 암세포, 그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게 대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호기성, 혐기성이라고 부르는데 산소가 있으면 어디까지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까지 쭉 들어가요. 세포 와서. 제가 자세히는 안 할까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쭉 들어와서 당을 분해하고 이걸 해당이라고 했죠. 세포질에서 해당을 하고 이게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서 ATP라는 에너지를 막 쏟아넣는 과정, 이게 이제 정상세포에서 일어나는 거. 언제? 산소가 있을 때. 근데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는 과정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갑자기 근육에서 우리가 이제 무산소 운동 막 갑자기 에너지 막 필요해요. 우리 알죠? 무산소 운동. 그럴 때는 산소가 없어요. 그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급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이거예요. 이때는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고 그냥 세포질에서 이 당만 분해해서 급하게, 그리고 이게 젖산을 만드는 과정, ATP가 딱 2개밖에 안 나, 에너지가. 그래서 요 과정으로 하는데 이 와버그 효과라는 건 뭐랬어요? 산소가 있건 없건,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엔 암세포의 경우에는 희한하게
산소가 있으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까지 가서 그 ATP 에너지를 많이 막 뽑아내는 게 유리할 텐데, 효과적일 텐데, 이상하게 안 들어가더라. 이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으로 끝낸다. 이게 바로 이제 와보고 효과가 있고 ATP, 에너지가 단 2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료에 해당되는 포도당을 많이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이 당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온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벨상 그 바르부르크 와버그 1930년에 노벨상 수상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점점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암이 초반에는 그렇게 그래 당 좋아하네 보니까 그럼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당을 좀 줄여보고 뭐 케톤 시기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점점 이제 암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이상한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와보그 효과에서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그 세포질에서만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였는데 나중에 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요. 암이. 그럼 암이 미토콘드리아가 완전 망가진 건 아니네. 그때 이제 미토콘드리아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얘가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돌리지 않는구나. 그런데 분명히 또 보니까 또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 그래서 요걸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니까, 요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암세포 주위에 있는 이런 이제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저거는 이제 옆에 있는 조직, 그런 이제 그 암세포를 지지해주는 그런 조직 세포 중에서, 섬유아세포 같은 걸 말하는데, 여기서, 일종의 이 시그널을 보내요. 암세포가. 옆에 있는 그 시그널을 딱 보내는 게, 시그널 보내는 게 사실 여기 보면 활성산소를 이용한대요.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스스로의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좀 망가뜨려가지고, 그냥 당만 분해해서 여기서 나오는 젖산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재료들, 그런 이제 연료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끌어와서 자기의 미토콘드리아를 돌려서 이제 그것도 이용하더라. 그래서 역자가 붙은 이유가 미토콘드리아를 돌리지 않는다는 게 와버그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반대되는 그래서 그런 이제 효과도 그 반대되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인다 해서 역 와버그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제 암 치료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초창기 때는 암 세포들이 포도당을 선호를 하죠. 연료로서 포도당을 선호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제 확보가 안 되는 상황, 아니면 점점 이제 좀 진행되면서 다양하게 그때부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지방산,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거, 케톤이나 심지어 그런 것까지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 그 글루타민 같은 것도 이용하더라.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암이 진행할수록 암이 교활하게, 영리하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 내용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 이유가 암이 먹고 사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암을 굶기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내가 암 굶긴다고 그냥 똑같이 굶어버리면 나도 그냥 굶어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삼각형이 여기가 이제 글루코즈, 여기에 그래서 포도당 대사하는 여기 그 선이고요. 그리고 요게 지방산을 이제 하는 그 대사하는 그런 이제 그쪽 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글루타민이라서 이제 단백질 중에서 이제 아미노산을 이제 그 하는 이제 요 세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근데 여기 지금 선을 보면 자 5개가 있어요, 여기. 이게 보면 글루토안, 뭐 인슐린 써 있고, PP 패스웨이 돼 있고, 옥스포스 돼 있고,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 돼 있는데, 일단 이거 하나씩 볼 건데, 이게 뭐냐면, 포도당을 만드는 다 이 경로예요, 경로. 경로가 그러니까 한 길이 아니라 길이 여기 지금 5개가 나 있네, 그쵸?
5개가 이렇게 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로를 각각 맞는 이제 약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방도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7개 경로가 쭉 보니까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경로가 돼 있어요. 각각 경로. 그러니까 포도당을 하는 경로가 이제 단 한 가지라면 하나만 틀어막으면 되는데 이렇게 경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알아야 이걸 이제 한 몇 가지 정도는 막아야 이게 이제 암을 좀 굶겨 죽일 수 있는 암을 좀 굶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이제 굶기는 방법 볼 거예요. 여기 처음에 인슐린 나오죠. 인슐린. 계속 그때 식사하면서 우리 인슐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참 중요해요. 당뇨에서도 물론 중요한데 암 환자분들한테도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해요. 이 신체에서 가장 위험한 호르몬이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슐린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 혈당이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혈중 올라가면 그때 인슐린이 딱 분비가 돼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면서 하는 작용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자. 그래서 저탄고지. 탄수화물 너무 많은 거 하면은 인슐린이 너무 자꾸 과다 분비되고 하니까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자. 그리고 메트포민. 이거는 이제 당뇨약 있죠. 요즘 물론 잠깐 언론에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약은 뭐 상관없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베르베린이나 적절한 운동. 이거 뭐 크롬이나 긴레바 등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그림을 보면 여기 인슐린. 여기 로우 GI라고 된 게 그거예요. 로우 GI가 지금 말하는 이제 저탄수화물 시기. 그리고 EX 된 게 운동, 엑서사이즈. 운동.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좀 줄이면서 운동하는 것도 도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탄수화물 포도당 이걸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 다음에 여기 메트포르민, 그 당뇨약 쓰이는 거 메트포르민이나 뭐 베르베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인슐린, 요 경로를 지금 막아주고 있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 수송체라고 돼서 여기 글루트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GLUT1은 이제 글루코즈 트랜스포트 리셉터의 약자고 이 글루트1 수용체라는 건 뭐냐면 이 암세포에서 아까 뭐랬어요? 암세포가 포도당이 많이 필요했죠? 응?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더 필요로 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 와보고 효과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안 들리고 세포질에서 그냥 해당 과정만 했기 때문에 그 ATP라는 에너지 단 2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만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포도당을 많이 끌어와야 돼. 그래서 얘는 이런 포도당 수송체가 많아요. 암세포에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아주는 게 여기 스타틴과 퀘르세틴 같은 거 억제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보면 여기 글루트1 어디 있어요? 스타틴하고 퀘르세틴이라는 약자. 거기 보면 약자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는 거는 2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표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펜토스 인상 경로.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대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포도당만 봤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그 대사를 한번 쭉 나온 표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서로 얽혀 있으면 정신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경로가 중요해지는데 지금 이걸 내가 말할 시간은 없고 그때 대충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림 딱 보고 우리가 하는 대사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게 뭐 DHEA라는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산화적 인산화,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 산화적 인산화 계속 얘기한 거 우리가 이제 해당하고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2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TCA 사이클하고 요 산화적 인산화를 거쳐서 여기서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ATP가 막 쏟아져요. 30몇 개, 그쵸? 34개 정도 아마 거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적 인산화를 막아주는 게 뭐 베르베린, 독시사이클린, 메트포르민이나 니클로사마이드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옥스포스라고 표현된 거 이게 산화적 인산화. 여기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 딱 들어갔을 때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화적 인산화. 이게 연결 안 되면 괜찮아요. 나중에 또 그림 보면서 또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 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옥스포스 과정을 막아주는 게 이렇게 베르베린, 독시사이클린, 메트포르민, 이거 다 약자예요. 니클로사마이드, 이것도 구충제 일종이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그럼 여기 하나 남았네. 지금까지 다 발라냈. 글러트1도 받고, 인슐린도 받고, BP 패스웨이도 받고, 옥스포스 받고,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 이게 호기성 해당 과정이라서 이게 와버그 효과. 밖에서 당을 분해하는 과정. 여기 보면 호기성 해당 과정.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단계 차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비타민 C, 정맥 주사. 그것도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의 단식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그 식단표 나눠준 거 중에서 간헐적 단식. 웬만하면 간헐적 단식 하시라고 했죠. 응? 간헐적 단식 하시라고 했죠. 그런 거. 네, 뭐 이런 거, 2디옥시 글루코즈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른 어떤 그런 암센터 같은 데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아까 그때 말씀드린 이분이 아까 말한 그 뭐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고 하는 책도 좀 기술했던 그 있던 대사치료의 좀 대가 중에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DCA나 뭐 메트포르민이나 3BP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 마지막 이렇게 된 것들이 뭐 IBC 표현된 게 IV 그래 정맥 주사 비타민 C 요법 이런 것들 더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탈 지금까지 여기 이제 포도당 경로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뭐 약물 지금 쓰는 거 하면 진짜 한 몇 가지는 막을 수 있네 보니까. 그쵸? 스타틴 쓰잖아요. 여기도 맞고. 메트포르민 쓰잖아요. 그죠? 여기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베르베린 같은 거, 독시사이클린 쓰고. 여기 웬만한 거 다 막아버리래. 그 포도당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대사약물을 쓰면. 이해되세요? 네네. 그 포도당은 됐어. 그래서 이제 그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포도당 경로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막아버리면 얘가 야 내가 거기만 기르는 줄 아니? 하고서 다른 걸 또 이용하더라. 같은 이 면에서 포도당. 그래서 쓸 때 하나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요 경로 하나만 막는 거, 요거 하나만 쓰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막을 때 한 몇 개는 같이 막아줘라. 그래서 얘도 막으면서, 비타민C 정맥 주사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핵심이. 대사치료 이 개념이. 여기까지 됐죠? 이게 이제 포도당이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에요. 포도당.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개는 이제 우리 초창기 때 암을 진단받고 막 정말 암이 지금 막 여기저기 전이되고 막 진행되는 그런 암 아니라면 대개는 이 포도당선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암이 이렇게 이제 포도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또 나온 이유가 요번에 여기 한번 지방을 한번 볼게요. 지방산. 지방을 굶기는 방법인데 자 보시면 이게 내가 이걸 한글로 내가 떠왔어요. 이제 해가지고 요 내용이 몇 가지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지방이 이 암 분야 치료에서 좀 무시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섭취액이 안전한 영양소로 간주돼서 암의 연료로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는 케톤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케톤식이 우리가 그 케톤식이 나오는 게 그런 믿음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암은 당을 좋아해. 암은 당을 좋아하니까 이거를 케톤을 만들어서 케톤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할 거예요. 나중에 지방대사에서 우리가 굶어버리면 나중에 케톤이라는 게 나와. 굶으면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게 그 대사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케톤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케톤도 사실 중요해. 그래서 일단 그 치료법도 그래서 케톤식이라는 게 책 한번 검색해봐요. 엄청 많아요. 암과 케톤식이 그 치료법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엔 그럼 암은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 이런 단순한 이제 논리에 의해서 그걸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 이용하더라. 암이 점점 이제 이게 진행될수록. 그리고 여기 보면 LDL이라고 해서 저밀도 지방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LDL 이것도 암은 혈액에 있는 LDL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암의 표면에 LDL 수용체를 더 많이 발현시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물, 스타틴 이게 혈액 내 LDL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암이 LDL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랍니다. 이제 지금 원리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방도 이제 차단시키는 루트의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 나와. 모든 암은 새로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세포막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런 그림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세포를 둘러싼 막인데 이 세포막이 거의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 그래서 지방으로 되어 있어서 세포막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 대사를 항진시키게 되어 있어요. 연료로 에너지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세포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은 지방산 합성하는 FAS와 SREBP라는 과정, 그리고 콜레스테롤 루트, 크게는 두 가지 루트로 나누는 거예요. 지방산하고 콜레스테롤 루트. 여기 보면 메발로네이트와 SREBP2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경로, 이 모든 과정 차단하는 것은 암이 새로운 세포막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좀 풀어주면, 암도 세포잖아요? 암도 세포기 때문에 걔가 일하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자기 세포막도 만들어야 돼. 세포막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원료로 되는 게 지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저걸 지방을 끌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것도 막아버리면 얘가 세포막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세포막이 정말 중요해요. 세포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지금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경로가 여기 보면 SREBP1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요 SREBP1 있고 지방 형성에 주된 조절 루트로 되어 있고 SREBP2가 있고 이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만드는 루트.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걸 막아주는 거는 뭐 베르베린이고 요거는 뭐 디피리다몰이다. 요런 경로는 이제 뭐 여기 보면 하이드록사이드로 나오고 여기 지방산 만드는 경로, 지방산 합성하는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메트포르민과 베르베린 아스피린을 이제 같이 조합하면 된다. 메트포르민, 베르베린 플러스 아스피린 정도. 여기 보면 메발론산, 아까 콜레스테롤 만드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 친화성 스타틴은 아토로바스타틴.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이거죠. 대사치료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콜레스테롤 약물을 처방하는 게 이거예요. 아토르바스타틴. 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심바스타틴. 자, 잘 보시면 어디 가서 나 그냥 콜레스테롤 약물이 효과 있다고 하니까 뭐 아무데나 이제 이런 대사치료 그런 거 관계없는 데 가가지고 그냥 콜레스테롤 약물 처방해 주세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물에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여기 보면 지방 친화성이 있고 여기 보면 친수성이 뭐냐면 물과 친한 거거든. 이렇게 좀 나뉘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친수성 여기 처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효과 없다 얘기하고 요거 중에 지금 나온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바스타틴에 대한 그런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토로바스타틴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 심바스타틴도 있고,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쓰일 수 있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같은 콜레스테롤 약물을 해서 아무거나 다 효과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 요거 남았죠. 여기 글루타민 써있네.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 보면 글루타민 얘기 나오네. 글루타민은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미노산이 모여서 나중에 펩티드가 되고 펩티드가 모여서 이제 단백질이 되고 그래서 그냥 단백질 생각하면 돼요. 글루타민 아미노산 중에 하나. 그래서 모든 암세포는 여기서 있네요. 자라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한다? 글루타민을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암세포가 뭐 이렇게 돌연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글루타민 더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글루타민이라는 건 혈액에서 가장 풍부히 존재하는 아미노산.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기 데노보 신디시스라는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새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해. 데노보 신디시스라는 거. 그리고 근육을 알죠? 우리 근육에 단백질 있는 거. 그걸 분해를 해버려요. 근육을 쓸 게 없으면 근육까지 분해해버려서 아미노산 사용해요. 연료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계속 굶으면 여유여가고 하는 게 근육 힘 빠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근육이 거기서 있는 거를 처음에는 그 글리코겐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게 그걸 다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근육을 그냥 분해해버려. 거기서 해가지고 아미노산 빼버려요. 그래서 근육도 없어지죠. 안 먹고 하면. 그래서 이제 글루타민이라는 것은 여기 DNA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포 기관이나 지방산 효소와 글루타치온의 생성에도 이제 이용된다 해서 이런 내용들은
보면 뭐 결국에는 이제 글루타민이 들어와서 뭐 글루타민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뭐 넘어가도 돼. 뭐 글루타민으로 변했고 이게 글루타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의 전부 물질이에요. 이게 글루타치온 그거에. 그래서 알파케토 글루탄까지 돼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크레스 페로스로 들어가고 뭐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산 합성하기 위해서 이제 재빨리 전환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건 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글루타민도 어쨌든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암세포가. 그래서 지금 요 표에서 여기 보면 글루타민을 만드는 경로도 지금 여러 개 있는 거예요. IGF-1, 여기 옥스퍼스 과정, mTOR 과정, 매크로피노사이드 하나씩 볼게요. 여기 쭉 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자, IGF-1. 그때 인슐린하고 더불어서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호르몬이 저거죠. 기억나시는 분은 날 거예요. IGF-1.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인슐린 하나 알아야 되고, IGF-1 이거 알아야 돼. 이건 뭐냐면, 인슐린을 닮은 성장 인자예요. 우리가 성장 호르몬 있죠. 성장 호르몬. 성장시키는 거. 일종의 성장 그런 이제 인자인데, 얘가 그때 라론 증후군이라고 해서 앞에 나왔어요. 그때. 이 에콰도르에 있는 사람들, 그때 약간 좀 키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기 라론 증후군인데, 이 IGF-1 호르몬이 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못 자라. 이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키가 작아. 작은데, 알고 봤더니 근데 이 당뇨, 암, 알츠하이머, 치매, 이건 안 생기더라. 그래서 그때, 우리 식이할 때 나왔던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IGF-1.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호르몬인데, 그래서 이제 뭐 메트포르민이나 단백질과 유제품 섭취를 제한해라. 그래서 우유 먹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타목시펜이나 랄록시펜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mTOR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표적되는 신호, 이것도 이제 메트포르민이나 베르베린 둘 다 이것도 그 작용을 해가지고 mTOR를 낮춰준다는 얘기고, 뭐 서린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상식 좀 넘어가면 되고, 여기 보면 뉴클레오시드 셀비지라는 게 나와. 이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암세포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지금 치사하게 자기가 만들면 되잖아. 암세포 자기가 필요한 걸 만들어 쓰면 좋은데, 얘가 지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위에 미세 환경에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 뉴클레오시드, 핵산, 스스로 만들기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아까 핵산, 뭐 DNA나 그런 것도 말해요. 아까 DNA나 뭐 이런 것들이나 지방산, 단백질 등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항암하잖아요. 항암. 화학요법. 항암한 다음에 암세포 죽잖아요? 죽으면 얘네부터 떨어져 나온 많은 죽은 세포의 파편들이 존재하는데, 그것까지 재활용한대요. 와, 징글징글하죠? 이게 사실이야, 진짜 이렇게 되니까. 암세포, 그 항암해가지고 죽은 암세포들 그 파편까지. 그것까지 다 그냥 다 재활용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도 안 버리지 않고 그냥 아낌없이 그냥 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방법 재빨리 습득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 자라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디피리다몰을 이제 사용하면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항암할 때 이 디피리다몰을 함께 시행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클레오시드 셀비지라는 거예요. 셀비지가 이렇게 재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주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효과는 디피리다몰이 뉴클레오시드 셀비지를 차단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점점 더 징글징글한 얘기만 나오죠. 아, 정말 암세포 참 대단하다라고 밖에. 또 대단하게 또 있잖아요. 뒤에 나온 거 이거 그때 저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대음 세포 작용이라서 마크로피노사이토시스라는 거. 이것도 자가포식인 게 뭐냐면, 어쨌든 얘는 암세포는 굶주려 있어요. 뭔가 계속 필요해. 먹이가 좀 부족하거나 더 많은 원료를 필요할 때 작동하는 그런 이제 원리인데, 암세포가 세포의 영양소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하냐? 암세포 세포막을 헝클어뜨려. 세포막을 헝클어뜨려가지고 그 세포 바깥에 있는 수분, 단백질, 지방들이 막 밀려 들어오게 해. 자기 그 주위에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을 먹이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징글징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막아주는 게 요게 클로르킨이라는 거. 이거 요즘 말하는 항말라리아 약. 요즘 유명해졌죠? 요즘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로도 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래서 항말라리아 요 약이 세포의 단백질이나 지방을 집어삼켜 분해한 효소인 리소즘의 이 pH 이거는 이제 그거 이제 산도 조절하는 걸 방해해서 작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항말라리아제가 효과 있다. 여기는 이게 그렇게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음 세포 작용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글루타민하고 콜레스테롤 수요에 비해서 불충분할 때니까 뭐가 지금 재료가 뭔가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걸 이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데 뭐 췌장암 아니면 흑색종 같은 이런 것들에서는 아예 초기부터 이 짓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음세포 작용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 교모세포종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교모세포종이라고 머리 쪽에 생기는 암이 있는데 악성도 굉장히 높은 암 중에 하나예요. 교모세포종, 췌장암, 뭐 난소암 몇 가지 악성도 높은 암 중에 하나.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토마스 세이프리드라고 그때 제가 계속 세서 나왔던 그분이 이제 지금 이거 갖고서 해서 논문까지 나온 거예요. 치료를 해서 해봤더니 클로리킨 사용해서 치료가 되더라. 항말라리아 약 그걸 해봤더니 이제 그런 내용이죠. 쭉 뭐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한 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했던 클로리킨 이게 아까 항말라리아 약과 디피리다모를 이제 함께 사용하게 되면 뭔가 그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지금 일단 내리고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루타민을 분해하는 과정도 이 과정도 아주 중요한데 이 글루타민을 분해해서 새로운 단백질 효소 핵산을 만드는데 이용하는데 이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췌장암이나 그 다음에 폐암, 림프종, 교모세포종 이게 지금 보면 다 좀 비교적 악성도가 좀 높다고 알려진 암들이에요. 난소암, 췌장암, 유방암 중에서 삼중음성, 그리고 이제 교모세포종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암들, 뭐 전립선하고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 과정을 막아주는 게 여기 뭐 이제 EGCG 녹차 도니까 도움 된다는 거예요. 녹차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이런 제품이 또 나와요. 검색해 보세요. EGCG라 해가지고 해외 직구로 이렇게 또 구입할 수 있더라고. 여기서 나온 것도 웬만한 거 다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글루타민 여기 이제 우르솔산, 레스베라톨 또는 우르솔산과 강황을 같이 커큐민하고 우르솔산 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암세포가 글루타민 흡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아스파라기나제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요즘 최근에 어린이 급성 림프구 백혈병 ALL이라는 데서 지금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여기 쓸 수 있다. 여기 뭐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췌장암 같이 계속 나오죠. 글루타민이 유도되는 암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스파라긴이라는 게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영양소니까 뭐 이런 이제 여기에도 있다는 건데 뭐 좀 어떻게 하라고 뭐 그런 내용을 썼는데 뭐 크게 뭐 이건 신경 일단 쓰지 마시고 뭐 요 정도 되면 지금 한 게 요거예요. 이쪽 글루타민, IGF-1 여기 옥스퍼스 과죠, 엠토르 여기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 요 뉴클레오시드 셀비지, 글루타민 라이시스 요걸 다 지금 정리해서 막는 방법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만 잘 연구하면 삼각형, 글루코즈, 포도당, 지방산, 글루타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막는 경로 이런 것들을 막는 경로 그런 것들이 되고 다행히 우리가 대사약물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메트로닌, 베르베린 이것도 막아주죠. 다 막아주네. 다행히. 그쵸? 이게 만약에 각각 경로 막는 게 다 있다고 하면 몇 개 먹어야 돼? 5개, 여기 6개, 여기 7개 해가지고 5, 6, 7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다행히 한 가지 약이 이렇게 몇 가지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 약 조합이 한 4-5개 정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합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암세포가 영양소를 얻는 이 루트를 웬만하면 틀어 막을 수 있네요. 이게 바로 대사치료 원리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암을 굶겨라해서 이런 오프라벨 드러그를 사용해서 암을 굶기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정리한 메트로맵이란 거죠, 이게. 그래서 책에 꼭 없는 분들은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잘 정리해놨어요, 진짜.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